안녕하세요. 2025년 석유사업자 교육 심화 1 석유사업법 품질 주요 위반사례 시간입니다. 교육에 앞서 석유사업의 기본이 되는 기초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은 심화 강의 첫 번째 순서로 품질과 관련된 석유사업법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석유 제품입니다. 먼저 가짜 석유 제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짜 석유 제품이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기계 연료로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 등의 다른 석유 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가짜 석유 제품이 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 중 첫 번째, 탱크로리 하역 작업입니다. 탱크로리에 실린 기름의 유종을 착각하거나 다른 주입구에 하역하는 경우 지하 저장 탱크에 가짜 석유 제품이 저장되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역 작업 전 업체 관계자가 유종과 주입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업 전 확인하는 습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주유소 운영을 하다 보면 저장 탱크 간 유류 이관 작업을 할 때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종과 주입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 판매를 하고 난 이후 주유 호스에 남아있는 기름, 즉 잔여 유류를 처리할 때는 항상 유종을 먼저 확인하고 주입구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 제품을 단순히 섞어서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금은 사라졌지만 용제,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고 판매했던 세녹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석유 제품으로 주유소가 폭발한 사건도 있었죠. 2011년 경기도 수원의 한 주유소 세차장 지하에 비밀 탱크를 설치해서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했었는데요. 저장 탱크 내 유증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폭발하는 바람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량으로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인데요. 2020년 외항선용 선용품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과 여기서 말하는 선용품이란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상 선박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수입 제품과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여 3,500만 리터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한 조직을 단속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500만 리터 가짜 경유 단속 사례인데요. 면세유와 선박용 경유를 공급받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21개 주유소에 유통한 유통조직을 단속하였고 이 사건으로 50명이 입건되고 최종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인명과 차량에 피해를 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요. 교육을 듣고 계신 석유 판매업자 분들께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겠죠? 지금부터 유종별 품질 부적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서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용 휘발유 증기압인데요. 증기압이란 밀폐 공간에서의 연료 증발에 의한 기체 압력을 의미하는 것 기억하시죠? 증기압은 차량의 성능과 대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기압은 매년 7월 1일부터 여름용 제품의 품질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석유 판매업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증기압과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수입 단계의 여름용 품질 기준은 유통 단계보다 1개월 먼저 적용되는데요. 품질 기준이 변경되기 전
휘발유를 이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혹시 하는 의심이 된다면 주유기를 봉인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처와 행정관청에 문의하셔서 사후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입니다. 증기압은 연료가 저온 상태에서도 굳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유통단계 기준 매년 11월 1일부터 겨울용 품질 기준인 영하 18도씨 이하로 변경되는 점 꼭 알고 계셔야겠죠. 생산 수입 단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 단계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겨울용 품질 기준의 적용을 받는데요. 특히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혹한기 품질 기준인 영하 23도씨 이하로 변경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점도 증기압과 마찬가지로 품질 기준이 바뀌기 이전에 이파하시고 의심이 될 때는 주유기를 봉인하고 구입처와 행정관청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침전물인데요. 요즘같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나 눈에 띄지 않는 배관의 크랙 등 시설의 파손으로 인해서 기름에 물, 침전물이 유입되고 혼합되는 것으로 차량에 극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품질 기준으로 자동차용 휘발유는 0.01 부피%, 자동차용 경유는 0.02 부피%인데요. 물과 침전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호우 기간 전에 수시로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과 침전물이 의심된다면 주유기를 봉인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혼입 물량 처리와 탱크 청소 등 사후 처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사례로 보는 석유사업법 첫 번째, 가짜 석유 제품 제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유소에서 등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지만 소비자가 경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위반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등유만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지만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경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 사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임을 알거나 자신이 판매한 등유가 가짜 석유 제품 제조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을 제공하였다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여 선박 연료로 공급하였을 경우 가짜 석유 제품 제조, 판매 또는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텐데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가짜 석유 제품은 자동차 및 차량, 기계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 등의 다른 석유 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가짜 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의 영업 방법은 석유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하므로 혼합하는 행위를 했다면 주유소의 영업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주유소가 경유와 등유를 연료로 혼용하는 농업기계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을 때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석유 제품 판매 금지 대상인 농업기계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되므로 경유와 등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짜 석유 제품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석유 제품의 목적과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럼 자동차와 차량,
기계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계, 농업기계는 모두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다음 사례는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적발되어 2022년 8월 20일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유소가 다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2025년 8월 7일 재적발된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횟수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석유 판매업자 등이 3년 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의 기준은 종전 위반 처분일로부터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 기준인데요. 즉, 위 사례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2회 위반 기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석유사업자 주요 위반 사례 중 품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